안녕하세요. 이거해볼레이 주린이 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9개월간에 어떻게 주식에 투자를 하였고 지금의 수익과 그리고 종목, 마지막으로는 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주식을 시작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주린입니다. 그리고 저의 내용과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같이 한번 커가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꼭 제가 들어간 종목을 보시더라도 그 종목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꼭이요. 절대 제가 들어간 거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퀘스트레이드를 로그인 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총 저의 주식의 수익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데이는 오늘 하루의 변화량을 말을 하는 거며 앞에 있는 금액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늘 하루의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쌓아놨던 거죠. 그러니 앞에 써있는 오픈 PL에 써있는 건 주식 투자한 다음부터 현재까지의 저의 총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매도, 즉 그 주식을 파셨다면 그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캐나다 달러는 1214불 65센트 그리고 미국 달러는 4494불 16센트 플러스인 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총 금액이 얼마를 들어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저의 총 금액은 뺐고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였고 지금까지의 수익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보여드릴까 합니다. 괜찮죠? 다음으로는 종목입니다. 저는 지금 20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에 다다르면 그 주식은 매도를 한 후에 다시 다른 주식을 찾아서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너무 이게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가볍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 섹터는 전기로 정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지금에 전기에 관련된 회사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테슬라를 조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요즘에 중슬라라 불리는 회사들 중에 니오랑 샤오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 또한 중국에 있는 전기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백은 차지포인트라는 전기 충전소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북미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 보실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전기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기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한번 지금 이 회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의 경우 미래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에서 점점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스템이 나온다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자율주행을 개인적으로 좋은 기술력이라 생각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선두주자로 테슬라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쓰는 시스템이 아닌 다른 라이다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쓰고 있는 루미나와 벨로다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프라이빗 애퀴지션은 조만간 상장 예정인 에바라는 또 다른 라이다 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있어서 이 회사도 한번 살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린 회사의 경우 지금 바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스펙 상장이라고 해서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식의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여러분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 안되겠으면 나중에 그 회사로 그 주식이 상장된 다음에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투자인데요. 캐나다의 경우 제가 정말 여러 군데 아는 곳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분야를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에어 캐나다 다들 아시죠? 국적 항공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국적기가 망하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론 딜리버리입니다. 캐나다 같이 산악 지역이 많고 그리고 땅이 큰데 사람이 적은 지역에서는 드론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웰헬스라고 해서 한참 코로나가 터졌을 때 건강과 관련된 쪽에 관심이 좀 생겨서 그 당시 주가가 저같이 초보가 들어가게 가격이 싸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는 정말 요즘에 어린애들은 모르겠지만 꽤 아시는 분이라면 예전에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지금은 핸드폰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사이버 보안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회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은 알리멘테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서클 K라는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편의점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소모품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한번 이 회사를 투자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굿푸드 마켓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여러분이 밖에서 식사를 하시기가 힘들고 장을 보러 가시는 것도 무서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의 경우 여러분께 한 끼 식사로 쉽게 드실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배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기타라는 항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회사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갔던 회사들인데요. 몇몇 회사는 아직도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 타야죠. 먼저 위에 있는 두 개는 금과 관련된 겁니다. 처음에는 IM 골드라는 개인적인 회사이며 지금 금이 참 별로죠. 언젠간 오를 거란 생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AU라고 해서 이것 또한 금인데 이것은 ETF입니다. 한마디로 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를 하나로 종목으로 만들어 놓은 ETF죠. 그래서 금액도 싸지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TLT입니다. TLT의 경우 미국 장기 채권 ETF인데요. 이걸 왜 들어갔나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할 때 저는 위험도가 높은 개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ETF 중심으로만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ETF는 다 정리를 했지만 이 회사의 경우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상태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빼고 싶지 않아서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언젠간 오르겠죠. 네 번째로는 CTSO. 이 회사의 경우 사이트 서버넷 코퍼레이션이라는 건강과 관련된 회사인데요. 혈액 정화를 시키는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이런 피와 관련된 게 코로나와 조금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막 찾다가 들어간 회사입니다. 왜 들어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뭐가 뜨겠다 해서 바로 사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줌인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비즈니스와 기업에 연결을 시켜주는 회사인데 제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대기업 쪽이라서 한번 이 회사를 투자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QQQ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ETF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등 회사부터 100등까지 회사를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스파이와는 다릅니다. 스파이는 미국 뉴욕 증시 1등부터 500등이라면 QQQ는 나스닥 1등부터 100등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스파이는 정말 여러 산업에 어우러서 투자를 하는 ETF라면 QQQ의 경우 기술 중점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QQQ도 조금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고 어느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회사도 있다. 공부하자입니다. 북미 지역만 쳐도 정말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주식을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회사가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좋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투자할 회사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가가 싸다고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며 무엇을 팔고 있고 무엇을 서비스를 하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다 따지고 본 다음에 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미래에는 무조건 필요하다 싶으면 투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원칙을 그대로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생각하기에 정말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 퀘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 5불이 정말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면 할수록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이날이 그 회사 주가에 미칠지 더 밑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조금씩 매수를 해서 가격이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또 사면 됩니다. 수수료 5불 나중 되면 그렇게 비싸다 생각 들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주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건 투기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조금씩 모아서 사시고 파실 때도 이만큼이면 많이 벌었네. 팔자. 어쩔 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파신 가격보다 주식이 계속해서 더 오른다면 배 아프잖아요. 난 배 아프던데. 그러니 파실 때도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TF의 한도를 다 쓰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채널은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재테크 채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캐나다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캐나다에 있고 신넘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이라면 TFS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 18세 이상인 분들이요. TF의 한도를 안 써도 내년 계속 2월이 되기 때문에 꼭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안 쓰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 5,000불 혹은 6,000불은 꼭 투자를 하다는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제가 TF의 한도를 쓰지 않고 계속 놔둔다고 해서 그 TF의 한도가 불지 거기에 대해서 돈에 이자가 붙진 않습니다. 그냥 5,000불, 6,000불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이 늘어날 뿐이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 5,000불이건 6,000불이건 조금씩이더라도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큰돈 모은 다음에 목돈으로 투자해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나 TFS의 한도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1,000불이건 2,000불이건 투자를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투자를 시작한 4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간의 주식의 수익과 종목 그리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계획도 여러분께 4차 산업혁명이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다 생각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린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주린이의 관점이라 생각 들어서 저의 나름대로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투자 종목 그리고 계획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디서 쉽게 자료를 찾는지에 대해서 주린이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볼래 제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